네, 안녕하세요. 홈즈의 정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남한산 입구역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은행주공 좀 걸어보려고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건너편에는 이렇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그러니까 법원이 있고요.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은행주공인데, 은행주공 재건축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은행주공이 지금 이제 재건축을 진행 중이고, 또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찍는 날짜가 12월 21일인데 곧 있으면 이제 관처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아파트 현재 모습은 어떻고, 그리고 주변에 뭐 어떤 호재나 또 바뀌는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먼저 체크해 볼게. 아까 남한산 입구역에서 은행주공까지 이제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일단 가는 길은 평지인 것 같은데, 사실 은행주공이 지금 뭐 지하철이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버스나 뭐 자동차, 자차교통으로만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남한산 입구역도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은행동 쪽은 오랜만인데, 여기도 뭐 모습이 지금 뭐 수진동, 신흥동 뭐 그쪽 재개발 구역 느낌 라인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여기가 좀 더 안쪽이라서 뭐 지하철 교통이 조금 안 좋고 이런 차이 뿐이지, 현재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다가구도 많고 또 이제 상가 이런 것들도 다 조금 노후화되고 이런 느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걸어서 상원초, 성남중앙병원, 양지동 청소년 문화예술까지 걸어왔고요. 지금까지 오는 길은 다 평지였습니다. 이쪽 라인이 이제 양조동인 것 같고요. 저기 이제 교회인가 그쪽이 양조동인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오늘 가는 길이지만 이제 은행동 쪽, 네, 이쪽 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가다 보니까 은행이동 관내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위치가 여기 현성대로 여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갈 은행주공은 여기서 왼쪽을 조금 가서 여기 요 아파트 단지가 지금 이제 재건축하는 은행주공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네, 은행시장이라는 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측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은행주공 아파트인 것 같은데, 걸어보면서 느낀 점은 여기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확실히 은행주공 아파트는 좀 역세권과는 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요 은행시장 요 대로변 쪽으로 이쪽 라인에서 이제 위례 3동선이라고 저희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지하철이 하나 더 뚫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게 뚫리면은 사실 이제 위례 그리고 이제 강남 신사 뭐 이 정도까지 다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 교통 인프라가 확실히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걸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로는. 아무튼 지금 은행주공 앞에는 이렇게 시장이, 저도 이쪽 동네는 많이 안 다녀가지고 잘 몰랐는데 시장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시장 쪽에서 이제 좀 서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서쪽 길은 확실히 조금 언덕이 있네요. 그래서 이 왼쪽에 저 큰 건물이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인데, 사실 은행주공 재건축이 조금 특이한 점이, 사실 그 아파트만 재건축이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이긴 하지만 그 주변으로 단독주택하고 빌라도 몇 동 같이 함께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짓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공영주차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이제 가면 나오는 행정복지센터 있는데, 여기 뒷라인 단독주택하고 빌라가 몇 개 은행주공 재건축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은행주공 재건축 보겠습니다. 네, 은행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왔고 다 왔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이제 아파트다가 이제 은행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언덕에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도 꽤 대단지인데, 현재 지금 은행주공 이제 가장 큰 이제 1단지인가요? 거기가 지금 1900세대인 걸로 알고 있고, 2단지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가 한 100세대 조금 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빌라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 합치면은 뭐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세대수가 다 합쳐서 한 2000세대 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총 아파트를 한 3200세대 짓다 보니까 거기서 한 일반 분양이 1000세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한 잔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좀 남쪽 입구는 조금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안은 뭐 그렇게 막 언덕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중층 정도는 돼 보이죠, 아파트가. 확실히 좀 샤시나 이거 보시면 좀 낡았거든요, 건물이나.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37년인가? 38년인가? 39년인가? 그 정도로 됐을 만큼 좀 오래가 되었고, 확실히 주차도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지어진 느낌은 아니라서 이미 좀 조사를 해오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대지 지분이 그래도 꽤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가 30평대? 그러니까 평균 대지 지분, 은행주금 평균 대지 지분이 한 22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교하는 이제 분당 쪽이 지금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6평, 17평 되는데, 그런 곳들보다는 대지 지분이 높고 용적률이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널널하다, 지금 아파트 구성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파트 모습이 진짜 낡긴 낡았습니다. 재건축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외관을 좀 이렇게 저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겠네. 이렇게 언덕도 꽤 있는데, 이렇게 뭔가 좀 산이랑 아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여기 은행중 재건축이 좀 그 남한산 근처다. 그래서 나중에 지어지면은 괜찮을 것이다, 경관이 남한산 쪽 보면은. 그래서 그런 또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건너편 뷰로 여기 진짜 뒤가 바로 남한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볼 수 있게 하면은 확실히 좀 살기 좋은, 자연환경 좋은 그런 습작권 아파트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느끼는 점이, 걸어보니까 확실히 좀 규모가 크다, 부지 규모가 좀 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확실히 그 동수만 해도 지금 20몇 개 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재건축을 하면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개발하게 되면은 확실히 충분한 규모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 여기 평균 용적률이 한 100% 초반인가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한 250% 정도로 용적률 맞춰가지고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이렇게 단지 내 상가도 있네요. 네, 부동산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구역 내 포함이 돼가지고 짓겠죠. 이렇게 편의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GS25. 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세표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평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게 뭐 31평, 뭐 28평, 뭐 25평, 22평, 14평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몇 평을 받냐, 5구를 받냐, 7사를 받냐, 8사를 받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한 7사 기준으로는 한 총매수가가 추가 분담금 포함해서 한 10억대 정도 매수하는 것 같고, 8사도 한 10억에서 11억대, 뭐 5구는 뭐 한 8억에서 9억대 이 정도에 매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랑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이제 금빛 그랑매종 쪽도 사실 좀 비역세도 있고 역세도 있는데, 그랑매종 1단지가 지금 8사 기준으로 최근 찍힌 게 11억 5천, 호가는 12억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도 뭐 8사를 뭐 한 10억에서 11억 정도에 산다, 그러면은 안전마진이 뭐 1단지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긴 고급화 하니까요, 더 신축이기도 하고, 그러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조금, 정말 많게는 2억 정도, 적게는 1억 정도 싸게 사는 것 같고요. 투자금이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은행주공을 대출받아서 매수하시거나 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미래가치 보고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사실 은행주공 쪽이 다 마피가 많거든요. 엄청 시세보다 저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조금 상대적으로 그냥 좀 적은 투자금으로 사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지금 은행주공을 많이 좀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나오니까, 네, 은행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해가지고, 네, 보이시나요? 관처 총회 통과하고 공사도급 계약 체결했다 라고 이런 클랜카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공사를 이제 포스코에서 진행을 하는데, 평당 공사비가 한 600원 정도 찍혔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3개월
이제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년 3개월 정도죠. 뭐 공사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공사 기간이 좀 많이 잡힌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오늘 촬영일자 12월 21일까지로서는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통과하진 않았고 지금 관철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내년 2월부터 예상이지만 이주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까지는 저희는 공사기간 4년 3개월 잡고 이주랑 철거 잡으면은 그래도 한 빠르면은 한 6년 요 정도면은 앞으로 입주를 하지 않을까. 아마 2031년 정도에 또 32년 정도 늦으면은 입주를 하겠네요. 계속 걷고 있는데 여기도 단지 내 단차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윗동들도 이렇게 언덕 위에 있고요. 윗동은 아랫동은 아랫동은 저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들도 좀 이제 계단식으로 이 단차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단지 내 좀 평탄화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이제 언덕 편차가 좀 있다. 네, 가다 보니까 단지 내 표지판인데 엄청 노후화된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언덕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아파트 모습이 복도식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평형 분화가 거의 10평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평대, 30평대 평형이 좀 많이 이제 나뉘어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성평이 많고 평형 분화가 많으면은 재건축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 재건축은 제가 알기로 포레스티아랑 같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잠깐 단지 내 이렇게 버스도 지나다니네요. 네, 일요일인데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린 이유가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진 이유가 뭐 아무래도 뭐 조합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이제 진취적으로 빨리 땡겼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평형 분화가 좀 심해서 10평대랑 30평대랑 대지 지분 차이는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람마다 다 엄청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좀 못 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포레스티아는 이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8년 만에 시작하자마자 입주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도 관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입주까지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년은 최소 걸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꼭대기 올라온 것 같은데 은행주공 내에서는 그래서 바로 올라오니까 이제 학교 보이네요. 그래서 지도 잠깐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은행중학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내려오면 밑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저 아래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공 장점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좀 끼고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 되면은 조금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중푸마 초푸마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메리트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은행중학교 그리고 이제 은행주공 남동쪽이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은행주공하고 은행주공 2차까지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쭉 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원래 은행주공을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 저기 인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길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들이 이렇게 다 인도 위를 올라타고 있죠. 그러니까 주차가 그만큼 부족하다 라는 것이겠죠.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주차 대수보다 사람들이 차가 더 많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재건축이 필요하다. 주차도 부족하고 아파트도 낡았고 뭐 외관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재건축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경비대원 휴게실 자치 분야라고 해가지고 따로 건물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건 제가 처음 보는데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수영장이 있었나 봅니다. 옛날 수영장 터였던 듯한 느낌. 은행주공 사랑방 저런 글자 써있네요. 오래된 아파트 한 집 보니까 저도 이제 분당 살다 왔잖아요. 나무들이 확실히 다 많이 많고 또 높고 또 이제 여름이나 뭐 봄이나 이럴 때 오면은 좀 많이 울창할 것 같아요. 느낌이. 저런 데도 보시면은 나무가 엄청 많죠. 네, 이런 게 또 이제 사실
오래된 동네, 이제 뭐 아파트는 늙었지만 또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재건축하면은 저런 나무들은 다 버려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아파트, 신축 아파트 조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 또 관리사무소인가 봐요. 관리사무소 운치 있죠? 낡긴 했지만 관리사무소가 혹시 대단지다 보니까 옛날인데도 이렇게 크게 지어놨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남은행초등학교. 저 아파트 단지 안에 바로 이렇게 학교가 있네요. 뭐 길을 건널 필요도 없이. 네, 이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렇게 초등학교도 큰데 이렇게 초등학교고 바로 길 건너가 은행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은행 2차인 것 같고요. 여기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공 2차 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뭐 테니스장도 부지가 꽤 넓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이 조금 저층, 중저층 느낌의 이제 건물이 은행주공 2차입니다. 네, 은행주공 2차 왔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 202, 203 이런 식으로 203동, 이쪽이 201동, 그리고 이쪽이 202동 이런 식으로 조금 소규모로 한 100세대 조금 남짓한 규모인 것 같고요. 여기도 다행히 은행주공 재건축으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가원에 밀려서 다 같이 재건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도 진짜 여기도 많이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입구, 네, 1층 분위기 이런 것 같고요. 네, 샤시나 이런 것도 네, 진짜 많이 늙었네요. 여기는 뭐 대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저층이라서 여기도 대지분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은행주공이랑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은행 2차까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은행주공 한 바퀴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확실히 단지 규모가 크고 그리고 건물이나 노후가 됐고 주차도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도 주변에 아무래도 제 뒤변이 지금 뒤로 보이시는 이쪽이 다 남한산성이거든요. 남한산성이 바로 길 하나 건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망권도 포함이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또 습도 많고 공기도 좋고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은 또 성남에서 또 이제 좀 살기 좋은 그런 습작권 아파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포스코에서 고급화해서 잘 듣는다고 하니까 또 나중에 한번 입주하면은 공명님이나 또 저 혼자 한번 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한성의 산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길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